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러시아 여행기 1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53번째 시간입니다. 8월 9일 1일차 울란바토르에서 이르쿠츠크 이동 1시간 20분 소요 데카브리스트 박물관 중식 제나멘스키 수도원 영혼의 불 키로바 광장 폴란드 가톨릭 교회 스파스키아 교회 석식 1일차이고 8월 9일 수요일이다. 날씨는 맑았다. 짐을 꾸리고 준비를 하느라 거의 자정쯤까지 집사람이 부시럭거렸다. 자정쯤에 잠에서 깨어난 나는 좀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몽골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집사람은 거의 자정무렵에야 겨우 잠든 듯 했다. 새벽 2시 20분쯤에 프론트에서 모닝콜이 왔다. 체크아웃 당부 시간은 2시 50분이었다. 간단히 세면을 하고 짐을 들고 로비로 내려갔다. 거의 2시 45분이 되자 체크아웃이 되었다. 혹시나 해서 화장실 유리컵을 깨뜨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변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안 됐다. 거의 2시 50분쯤에 호텔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세상은 아직까지 깜깜한 상황이었다. 동이 트기 전에는 아직 시간이 일렀다. 공항에 도착하니 3시 55분이었다. 공항의 의자에 앉아 각자 가이드가 준비해준 아침 식사를 했다. 샌드위치와 사과 옆으로 등이었다. 남은 음식은 모두 가이드에게 전해졌다. 러시아로 가기 위한 출국 수속이 있었다. 수화물은 15kg이었고 값이 30kg이었다. 네. 술을 많이 산 관계로 혹시 초과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 블루베리 음료수가 가방에 발견되어 압수되기도 했다. 모자는 벗어야 했고 잠바도 벗었다. 벨트도 풀어야 했다. 모든 물도 가이드에게 전달하거나 버려야 했다. 공항 면세점에서 고비의 키시미어 목도리를 사는 이도 있었다. 비행기 이륙은 10분이 지연되어 5시 50분에 시작되었다. 어스름한 여명에서 서서히 동이 트오고 있었다. 붉게 물들어진 하늘이 멋졌다. 수속을 하는 중에 배낭여행을 하는 중년 한국인 직장을 만났다. 1년에 2차례 보름씩 꼭 배낭여행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34개국을 돌아다녔다고 했다. 자신이 몽골에서의 이동 경로를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여주면서 행적을 보여줬다. 몽골에서 8일간 여행을 마치고 바이칼 호수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 6일을 작정하고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최종적으로 다시 울란바토르로 가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인 여행객도 일행도 만날 수 있었다. 비행시간은 1시간 30분쯤 걸렸다. 북쪽으로 이동했고 시차는 거의 없었다. 이르쿠츠크의 도착은 거의 7시 20분쯤이었다. 가이드를 만나 미니버스로 이동해서 호텔로 갔다. 이비스라는 호텔이었다. 일단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호텔은 3성급 호텔이었다. 비즈니스용이라 했다. 인류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깨끗해 보였다. 조금 지체는 되었지만 곧바로 체크인이 되었다. 짐을 풀고 10시 20분에 지키라는 것으로 되었다. 오전은 오는데 너무 필요하니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관광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가이드의 제안이 있었으나 그냥 관광을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 샤워만 간단히 하고 곧바로 직결해서 관광에 들어갔다. 이르쿠츠크는 인구 67만의 중형급 도시였다. 바이칼 남단에 위치해 있었다. 앙카라 강과 이르쿠트 강의 합류점이 되는 이르쿠츠크 주도이다. 시민의 8월 이상이 러시아인이고 나머지는 몽골계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1661년 이르쿠츠크가 시작된 해이며 3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 있는 도시이다. 러시아 코자크 기병부대가 모피를 구하기 위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출발됐고 정부는 1686년 주정부가 세워졌다. 맨 먼저 관광을 한 곳은 데카브리스트 박물관이다. 1825년 러시아 최초의 근대혁명가들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이다.
120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부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귀족 신분을 유지한 채 남편과 결별하고 재가하는 것이 있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귀족 신분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 시베리아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11명의 부인이 시베리아 유형을 택했다. 러시아 근대화를 위해 애선 데카브리스트와 그 부인의 형극의 삶이 느껴졌다. 언제나 그런 선각자의 희생 위에서 역사는 발전해 가는 것이리라. 박물관 앞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좋은 경관을 보여주었다. 한켠에는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집도 마련되어져 있었고 귀족 복장을 세워놓아 기념 촬영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다음은 제나멘스키 수도원이다. 혁명가 및 부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투르베초크의 아내 에카테리나가 유명했다. 건물의 하얀색 외관이 돋보였다. 부부간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고 곳곳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중식은 러시아식 식사였다. 식당 앞마당에는 꽃마차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끄는 자세로 부인들이 각자 사진을 찍었다. 화장실에서는 개별적으로 손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이 준비되어져 있었다. 와인을 시켰고 우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주문 등에는 가이드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다. 인증샷을 찍고 식사를 마쳤다. 길가에는 자작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자작나무에는 차가버섯이 기생했다. 자작나무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집을 짓는 목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제의 자작나무 숲길을 떠올렸다. 그리고 정비석의 산장무 안에 나오는 자작나무도 떠올렸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키로바 광장이었다. 가톨릭교회의 꺼지지 않는 불 러시아 정교교회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과 유사한 형태였다. 주정부 청사가 있었다. 길게 늘어진 정원에는 수많은 꽃들과 화초들이 예쁘게 가꾸어져 있었다. 분수도 있었다. 기념 촬영을 하면서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가이드가 간간히 설명을 해주었지만 러시아인이라 그런지 우리말이 서툴렀다. 특이한 부분은 우리처럼 신호등이나 건널목 표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차가 다니다가도 사람이 오면서는 형식이었다. 아무런 표시가 없어 기이하게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표식은 되어져 있었다. 예정표처럼 건널벽 표식이 있었다. 도로에는 예전 전차도 그대로 다니고 있었다. 처음 이주해온 폴란드인이 가톨릭 교회를 세운 건물이라고 했다. 1979는 시베리아의 파리라는 별칭이 있었다. 지식과 교양을 지른 데카브리스트들이 현지인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킨 공적도 있었다. 영혼의 불은 세계 2차 대전 승리를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가스를 원료로 제공해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설명이었다. 부부인 듯한 동상이 하나 있었다. 뒤쪽에 토끼 한 마리가 있었다. 다산을 상징하고 화목한 가족을 의미했다. 그 코를 만지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얘기를 했다. 코가 반들반들했다. 또 하나의 동상은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동상이었다. 뒤쪽에는 개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코를 만지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속설이 있었다. 영혼의 불 아래쪽으로 내려갔더니 앙카라강이 나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강가는 한적했다. 한 강태공이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었다. 이렇게 축구를 세운 이의 동상도 세워져 있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보니 유리요새 포기하고 참기를 했다. 사실 루블이라고 강변으로는 철책이 둘러져 있었다. 특이한 것은 철책에 사랑의 맹세를 위한 자물쇠들이 잔뜩 매달려 있었다. 사랑의 정표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매달아 놓았다. 오늘의 마지막 관광은 스피스키아 교회였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다. 바깥에서만 촬영을 했다. 모자도 쓸 수 없었다. 여자들은 수건이나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도록 했다. 바깥에서만 촬영을 했다. 벽화가 천장까지 그려져 있었다. 인근에는 러시아 영화 제도고의 연인의 주인공 동상이었다. 코르차크 제도고의 동상이었다. 발틱 함대를 이끌었던 제도고로 한 여인과의 사랑으로 인해 괴로워한 제도고의 아픔이 있었다. 관광을 마친 후에 인근에 있는 통나무 거리로 갔다. 산책을 하다가 적당한 맥주집에 들러 수제 맥주를 한잔했다. 흑맥주도 있고 가벼운 맥주도 있었다. 길거리에는 기타를 치며 거리 공연을 하는 팀들도 볼 수 있었다. 젊은 이의 거리답게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막판에는 백화점에 들어가 쇼핑을 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